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으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10번째 100만 도시 고향시장 최성입니다. 1200만 명에 달하는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촛불 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절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외쳤습니다. 거기에는 고3 수능생도 있었고 중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의해서 국정농단 사태가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법이 무너졌고 권력은 사유화됐고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의는 실종됐고 언론의 자유는 퇴보했고 견제는 없었습니다. 사리사욕을 쫓는 탐욕만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반칙에 분노했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분노했습니다. 참으로 꼼꼼하게 챙겨먹은 최순실 일가에 치떨려 했고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위정자와 사회 지도층에 분노했습니다. 온 국민이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핵이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의도 정치권과 대권 후보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의 외부 인물 영입 경쟁이 그렇고 당리당략적인 정계 개편과 정략적 개헌 논란이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가진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난감하게도 저는 크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9년을 날려버리고 난 후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위기, 북핵 위기, 안보 위기, 리더십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입니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 분명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빨리 극복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복지가 넘치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2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방지하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5천만 국민들의 민심과 시대 정신을 온전히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대 정신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는 5가지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경제 리더십, 공정하고 정의로운 리더십, 청렴한 리더십, 국민 통합의 리더십, 준비된 유능한 리더십입니다. 첫째, 국가 지도자는 북핵 위기, 전쟁 위기,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평화 경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페리 프로세스로 유명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핵 재앙의 가능성이 과거 냉전 시대보다 높아졌고 핵 재앙은 우발적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아베 이렇듯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가 부딪혔을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안보보좌역, 대통령직 인수위원 시절 외교안보 분야 그리고 김대중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을 거쳤고 지금은 김대중 기념사업회의
김대중 사상 계승발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통일 외교 분야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철학과 평화사상의 계승자라고 저는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소장학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방안과 햇볕 정책을 입안했고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외교 안보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해결하고 북핵 개발 포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조기에 관철시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아베 총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하고 동북아가 상생할 수 있는가 그 해법을 충분히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께서는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IMF 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총체적인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외신은 한반도에 밀려들고 있는 북핵 위기, 리더십 위기, 국정, 공백 위기 이것이 결합돼서 한반도에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어떤 주장을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자는 늘고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이미 2%대로 접어들었고 빈부격차는 심각할 대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또 해외 자본의 유출, 부동산의 폭락, 또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가 확산될 경우 제2의 IMF 외환위기,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총체적인 경제의 붕괴 가능성과 위험성은 많은 분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재직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나름대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제적 협력 활동에 전력을 다했던 당시의 경험을 살려서 현재의 총체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고자 합니다. 저는 재선 고향 시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야당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유치하기 힘든 대규모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초당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양시에 5개가 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만의 동이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또 경기도 또 시의회, 도의회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 콘텐츠밸리, 신한류 문화관광 벨트,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창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고향 청년 스마트타운 등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자동차 서비스 복합 단지, 마이스 산업, 대공 역세권 발전 등과 연결시켜서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역점 산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침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킨텍스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또 제가 영입해서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임창열 대표께서는 고양시에 유치된 5조 원이 투입되고 2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킨텍스와 연결돼서 마이스 산업으로 발전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를 살릴 수 있는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차별화된 국가발전,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중심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첨단 산업들을 연결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신소재, IT,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4차 산업 핵심 분야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모델이 된 스마트시티, 원격 지원, 로봇 산업, 사물 인터넷과 같이 응용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을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유치할 것입니다. 둘째로 국가 지도자에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친일 청산, 독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촛불 민심, 그리고 전국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외침은 대한민국이 썩었다, 불공정하다, 노력해봤자 성공의 기회가 없다, 이러한 좌절과 분노였습니다. 87년 민주주의가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흑수저, 금수저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열패감은 매우 높습니다. 빈부격차 때문에 사회에서 출발선 자체가 크게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부가 학력으로 세습되고 또다시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는 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조어처럼 굳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고양시장을 하면서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실천했고 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40%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노동자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청과 모든 산하기관에서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경제민주화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칙을 만들고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 빈부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를 늘리겠습니다. 셋째, 국가 지도자는 청렴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촛불, 시민, 명예혁명을 계기로 국가 지도자에게는 청렴이 가장 큰 덕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와 재벌의 유착,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해내겠습니다.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을 혁신하겠습니다.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청와대 외교안보실에 근무할 때는 제가 관장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 동안 할 때는 행자부, 그리고 경찰, 이런 기관들을 관리감독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혁신을 일궈내고 명실상부한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청와대, 국회, 그리고 학계, 또 고양시에서 20년 넘게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공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철저히 검증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 어떤 비리나 또 공직자로서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김영란법을 준수하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범법을 저지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어떻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대선 후보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일각에서 대선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네거티브라는 이유로 슬렁슬렁 넘어가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결코 그런 식으로 미봉해서는 또다시 제2의 박근혜 게이트가 발생하고 또다시 촛불 민심이 타오를 것입니다. 더 이상 범법자가 대통령이 되는 불행한 역사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겠습니다. 넷째, 국가 지도자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남북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너무도 많은 다양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관리 비용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게 됩니다. 저는 다양한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는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17대 국회 초선 의원이었을 때 저는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꼭 지금처럼 엉망진창인 기득권과 특권의 여의도 정치를 깨고자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타지 않았고 검은 세단 차를 버리고 중고차를 탔고 초당적인 국회개혁 초선연대를 만들어서 제가 대표가 됐고 초당적인 남북교류협력 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함께 일했던 간사분들, 일반 평의원님들이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로 계십니다. 초선이 국회개혁과 남북교류에 초당적으로 모임을 꾸리고 4년 동안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두 차례의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는 전국 최초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단일 후보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정치 인생 속에 제 머리에 박혀있는 두 가지 화두는 혁신 그리고 대통합이라는 이 철학입니다. 혁신만을 강조하고 갈등만을 강조해서 어떻게 이 나라의 다층적인 그 중복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국가 지도자는 준비되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석학과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국가 위기 앞에서 준비되지 않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라도 제2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되풀이되고 제2의 IMF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고 남북 간의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이 제가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결심을 하게 된 사실은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현재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재선 시장으로서 여러분이 가까이서 지켜보신 것처럼 6천억이 넘는 실질부채 제로 통해서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 전국 최초로 실질부채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빨리 해서 깜짝 쇼해서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이런 의도 아니냐 하는 사신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심은 나라의 국가부채, 가계부채가 1인당 한 가구당 1억을 치솟고 감당할 수 없는 국가부채, 가계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의 지자체라도 부채가 없는 도시를 만들면 다른 도시가 따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롤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6년 동안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일대로 해서 엄청난 국가부채,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도시, 시민 안전,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는 따라올 수 없는 혁신적인 공직, 희망고직, 인사 시스템, 시민 참여의 제도화 등에서도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세월호 같은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엉망인 부실투성이의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시민참여자치의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비교되는 고양시의 시스템 행정이 작동됐다고 봅니다. 저는 자치분권의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들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권력 나눠먹기식 논의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 개헌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이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 역시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명확히 규정해서 말 그대로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견제하는 한편 5년 단임제의 한계도 극복해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이견이 있는 분들과는 이런 개헌론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국회,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5대 대개조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대한민국을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혁명적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저는 이 5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개조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겠습니다. 둘째, 포괄적 일괄 타결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포괄적 일괄 타결 방안은 북한은 핵을 전면 포기하고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경제 원조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실시하고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민주화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렴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와 재벌의 유착, 권력형 부정부패를 철저히 뿌리뽑겠습니다. 청렴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은 자신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했다는 그 근거를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검증하고 입증됐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못하겠습니까?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제 마음은 멀고 마음은 바쁩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많은 결단을 내릴 때 신중하게 수년 동안 고민했습니다마는 결심하고 난 이유는 제가 목표한 바를 향해서 뚜벅뚜벅 그러나 열정적으로 뛸 것입니다. 고향 시정을 꼼꼼히 챙기는 가운데 동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등 고양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전쟁이냐 평화냐 붕괴냐 비약이냐 갈등이냐 통합이냐 하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복지가 넘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위대한 힘은 저의 정치 철학이자 신념이기도 합니다. 저의 모든 발자국과 성과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제 저는 김대중 정신을 토대로 20년 정치와 공직 경험을 녹여내서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았던 국민들의 눈물과 분노, 시대 정신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이 엄중한 역사적 순간에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대통령의 껴있는 시민의 위대한 힘을 실천하고자 혁신적 도전을 감히 결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도 좋아하는 글귀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일궈냅니다. 반드시 촛불 민심과 시대 정신을 구현하겠습니다. 반드시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한껏 드높이겠습니다. 반드시 여의도 정치를 그리고 낡은 구시대적 정당 정치를 혁파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새 희망을 일궈내겠습니다. 반드시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일궈내겠습니다. 저 최성이 그 작은 물방울이 되어서 바위를 뚫는 기적을 일궈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